축하드립니다. 중국 전을 세워. 네.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일본, 인도, 뭐 사남아시아 하고 이제 한국 우리 그때는 조선이지 조선. 이 조선의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한국사 부분이야. 조선의 그런 국민국가 건설 운동과 근대화라고 하는데. 네. 자, 아무튼 근데 이때 그래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때 이제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아주 이제 약소국이야.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이야 힘이. 유럽은 이미 그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과 이게 근대화에 성공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해서 무기도 발전하고 군함도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제국주의가 이제 제국주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든 저 그 나라의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아주 원료를 값싸게 공짜로 원료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어가지고 노동력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든 거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게 필요한 게 바로 식민지라고 하지. 식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약한 나라인 아시아로 얘네들이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뭐 문을 열어라. 개항해라. 우리와 같이 무역하자.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결국 그 속에는 자기들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갖다가 체결해가지고 야 우리한테 유리하게 무조건 유리하게 너거는 불리해도 상관 아무 말 하지 마. 무조건 우리가 힘센 내가 장땡이야. 그리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뭔가 좀 반발하면 군대로 확 진압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중국도 손을 열면서 이렇게 이제 개항을 하면서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니까 유럽의 문물들이 과학기술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우리가 개항 또는 개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걸 근대화라고 표현을 해. 근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조금 대부분 아시아는 보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신분 제도가 있고 조금 비합리적이고 막 이렇게 그 신분의 문제 차별을 받고 이러한 그리고 과학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약간 이러한 어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개한 국가가 이제 그 유럽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그런 문화와 상품들, 문물들, 그러니까 문물이라는 거는 문화와 물건을 문물이라거든. 문물은 문자는 문화, 물은 물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물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의식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했구나. 서양의 세력들이 이렇게 힘이 강했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걸 다 반대하지만 외세를 유럽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막 저항하지만은 너무 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우리도 바뀌어야만 되겠다. 우리도 저기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게 이제 그게 근대화 되어 간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원래 한국은 19세기 후반까지는 어디? 저기 저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 이렇게 주변 이런 나라들하고만 이제 그런 뭐 외교를 맺고 무역을 해왔단 말이야. 그리고 서양에 이렇게 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막았어. 뭐 이상한 뭐 머리 노랗고 말이야 코 크고 막 눈동자가 노랗고 시퍼렇고 이런 애들이 오니까 막 그래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 오지 마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거부했단 말이지. 이걸 갖다 우리가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 흥성대원군 중요한 사람이야. 흥성대원군은 여기는 우리 고종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마지막 왕인 고종의 아버지야. 아버지 흥성대원군인데 이 이제 고종이 왕에 올랐을 때에 너무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흥성대원군이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나라를 운영했단 말이지. 흥성대원군이 한 게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해. 거부 정책. 즉 통상이란 거는 서로 무역하는 거, 수교는 나라와 나라끼리 외교 맺는 거. 무역과 외교 맺는 거를
외국과의 그런 무역과 외국과의 외교 맺는 거를 다 거부했다는 거지. 다 우리 안 해, 안 받아들여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이제 이 보면 이 전에 이제 이렇게 거부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짧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이전에 이제 이게 그 조선에는 이게 그 천주교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었어. 근데 이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거잖아. 하느님의 믿는 거는 뭐냐면 생각이 하느님의 자식은 모두가 평등하다야. 모두가 평등하다. 신분제가 없다. 근데 조선은 아니잖아.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그런 데인데 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낸대. 천주교는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거는 막 우상이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6.25 나라의 국가에서 제사를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낸단 말이야. 이런 쌍놈의 자식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일단 외국의 어떤 그런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일단 양반들의 거부 반응이 거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 그리고 항상 이게 이제 이 제일 큰 나라는 청나라다. 중국이다. 중국보다 더 센 나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개박살을 하네. 완전히 그냥 막 쪽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저런 세력들이 근데 처음부터 청나라도 영국과 싸운 건 아니고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국의 청나라가 이렇게 영국과 여러 가지 열강들에서 청나라가 이제 다 먹혀버리니까 흥선대원군은 그걸 무서워했던 거지.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하나씩 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는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꽁꽁꽁꽁 문을 닫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프랑스가 군대를 군함을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걸 죽기 살기로 겨우겨우 막아냈어. 막아냈고 또 미국도 또 군함을 몰고 쳐들어왔어. 또 그것도 죽기 살기로 해서 막아냈어. 그렇게 두 번을 이제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도 조금 자신감이 있었지. 해볼 만한데? 이래 된 거야. 근데 반대로 일본은 미국이 공격하니까 일본은 바로 항복했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항복 안 했다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총알 날아오도 그냥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죽일 땐 죽여라 해가지고 뭐 죽는 걸 겁내지 않고 막 덤비고 싸워가지고 프랑스군과 미국군이 와 쟤네들 안 되겠다. 우리 이 정도 이 군대 가지고는 이 조선 전체를 정복하기는 어렵겠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해서 일단은 이제 되돌아갔어. 그렇게 두 번을 막아내고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이 독일 사람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조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던 사람, 공부를 해온 사람이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제 조상의 묘를 무덤을 아주 소중히 하게 여긴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갖다가 몰래 파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갖다가 이걸 딱 인질로 잡아가지고 야 우리 무역하자 이러려고 이제 이걸 자기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갖다가 파낸 거야. 그게 이제 근데 하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 흥선대원군이 이 어떤 새끼가 우리 아버지 묘자리를 파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인질로 이런 서양 놈의 새끼들은 다 근본도 없는 새끼들 더 안 돼. 막아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먼저 개항을 했어. 일본이 미국에 군함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항복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일 하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개항을 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근대화에 성공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조선을 갖다가 저기들이 딱 보니까 청나라가 먹히는 걸 보고 또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일본이 당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이제 근대화를 했으니까 자기들도 그 서양 세력이나 미국처럼 조선을 우리가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용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강화도 조약. 저 말해서 이제 지네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데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운요란 일본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강화도에 몰고 와서 대포를 쏘면서 야 전쟁할래? 무역할래? 전쟁할래? 문 열래?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왕이었던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게 10년 동안을 집권할 때는 다 그거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아까 이제 고종이 12살에서 22살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인데 언제까지 아버지가 이 왕은 접니다. 저도 성인 22살 성인인데 언제까지 아버지가 왕 노릇 할 겁니까? 물러나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10년 하다가 이제 고종이 이제 자기가 집권하거든. 이때 이제 고종은 이제 조금 이 아버지하고 다르게 조금 이렇게 개항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요 있었던 거야. 너무 막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운요 사건이 벌어지고 일본이 군함을 운요랑 군함 몰고 와서 대포 쏘고 하니까 알겠다. 고종은 개항할게, 문 열게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야. 응?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불평등 조약. 불평등해. 일본에 유리해. 불평등 조약. 왜?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조선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조선의 해안을 갖다가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말한 게 취해법권이라고 해요. 취해법권이 뭐냐면 그 나라의 법으로는 외국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가 취해법권이야.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 측량이란 거는 조사한다는 거야. 해안, 우리나라 조선의 해안을 싹 다 조사해서 이걸 지도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왜 지도로 만들겠어? 해안가를.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쉽. 그거 쳐들어오려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어디로 공격하면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어디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고 어디로 가면 할 수 있는지를 해안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침략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 왔다.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 고종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개항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개화 정책을 펼쳐. 이제 우리도 일본에 가서 조금 배워보자.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다는데 또 청나라도 외국 문물이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서 공부하고 오너라 하고 이렇게 사절단들을 파견을 해. 외국에 사절단 파견을 해. 파견하는데 일본에는 여기 이제 수신사라는 사절단과 조사 시찰단이라는 요거는 비밀리에 오는 거야. 비밀리에. 요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걸 보내.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는데 보빙사라고 보내. 보빙사. 이렇게 이제 외국에다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거기서 조금 일본이 청나라가 어떻게 조금 더 발전이 되었는지를 공부해서 오너라. 이런 의미야.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도 이제 옛날 군대 가지고는 옛날 삼지창 들고 싸우는 군대 가지고는 도저히 외국이 이길 수 없다. 우리도 신식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신식 군대를 만들어. 신식 군대. 총 들고 싸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별기군이라고 해요. 별기군.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야. 옛날 그냥 이렇게 막 이 방망이나 삼지창이나 활로는 도저히 외국의 대포나 총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식 군대 별기군. 근데 이 이제 별기군은 양반집 아들로 만들었어. 양반집 아들님들로 위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또 대우도 잘해줬어.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본인 군대 교관을 갖다가 이제 소통해가지고 이 별기군 훈련을 갖다가 시키는 동. 여기 쫙 앞으로 가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앉아 쏴 서서 쏴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었다.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어? 양반들은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안 된다. 이 조선은 유교의 국가다. 어떻게 이 서양 양놈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 왕이 그대로 그냥 왕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이런 개화나 개항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 위정척사 운동. 이거는 양반들, 유생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 유교. 양반하고 이 유생들은 유교잖아. 유교 문화 알지, 그지? 조상을 섬기고 말이야.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이 양반들이 어떤 자기들이 어떤 신분, 이 절대 신분 제도는 딱 쥐고 말이야. 세금도 안 내는 놈. 우리는 세금도 안 내도 돼. 우리는 군대도 안 가도 돼. 근데 이런 조선 사회가 바뀌는 거 싫어. 즉 얘네들은 그냥 보수 세력이야. 보수 세력. 보수란 거야.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바뀌는 거 싫어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내가 계속 그냥 내 권력과 내 지위를 계속 누리고 살고 싶어. 이러한 사람들이야. 이것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해가지고 정부의 그런 개화 정책과 개방 정책에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게 생겨. 이모군란. 전 뭐냐면 아까 우리 신식군대를 만들었잖아. 얘네들은 90군대의 반란이야. 반란. 왜? 아니 90군대가 이게 지금 월급이 지금 1년 넘게 월급이 밀렸어. 그런데 월급도 안 나오고 근데 이 신식군대인 이 별기군은 먹는 것도 잘 먹고 월급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양반집 아들들이니까 차별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월급 1년치 월급 언제 줄 거냐 막 이렇게 강요하니까 이제 그나마 한 달치를 주는데 이때 월급은 쌀이야 쌀. 한 달치 월급을 갖다가 였다 하고 주는데 쌀을 받아보니까 이 쌀에 모래하고 이 완전히 그냥 이게 그 쌀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가 막 반 이상인 거야. 이걸 먹으라고 한 달치라고 그냥 좋은 쌀주도 그냥 한 달치밖에 못 받았는데 이걸 그 한 달 받은 월급의 반 이상이 모래가 섞이고 이걸 밥을 지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도 먹는 거에도 예민하잖아. 응? 우리 민족은 먹는 거 예민해. 밥심인데 밥 안 먹을까? 밥 먹었니? 밥 안 먹고 오로지 밥인데 우리는 이 밥을 갖다가 이렇게 쌀을 갖다 이딴 식 주니까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폭발해버린 거야. 폭발해버렸어. 이 정부 관리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다 이때 이제 왜냐면 아까 이제 이 우리가 고종이 수점하는 고종 플러스 민비, 고종의 왕비인 민비 이후에 명성황후로 되는 민비. 근데 우리가 명성황후라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알아야 될 거는 황후는 황후란 거는 황제의 부인이야. 황후. 뒤에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거든. 자기가 황제에 올라. 근데 올랐는데 이미 그 전에 민비가 일본인 깡패들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비가 이제 죽고 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자기가 황제에 오름으로써 죽은 민비한테 죽은 사람을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 명성황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성황후 하는데 일단은 대한제국이 있기 전까지는 민비가 맞아. 민비 이렇게 부르는 게 이걸 뭐 이렇게 민비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조선의 그런 왕비들은 뭐 조비 성이 조시면 조비 뭐 김씨면 김비 김씨비 이런 식으로 성과 뒤에 이 뭐 왕비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한 거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아무튼 이 민비가 보면 약간 이게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 개방적이었어. 그러니까 고종한테 자꾸 해가지고 우리도 문 열어야 된다.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문 열어야 된다. 우리도 같이 외국에 앉으려면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오군란 때 이 99군대들이
이 민비를 쳐주게 된다. 민비 때문에 이게 다 이게 개방되고 빌기분도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다 들고 가버려. 왜냐면 일본은 이때 이제 공업화에 성공해가지고 공업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일 안 하고 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쌀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조선에 와서 쌀을 아주 값싸게 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쌀이 부족하니까 일본 쌀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너무 비싸게 3배, 4배, 5배로 쌀값이 비싸지니까 이 일본 국민들이 항의를 하겠지. 그래서 일본 정부는 조선에 가서 쌀을 갖다가 싸게 사와가지고 그걸 자기 일본 국민들한테 다 퍼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선에 쌀이 없어져. 조선에 쌀값이 올라가.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 뭐라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하층민들이 쌀값이 이렇게 쌀을 옛날에는 2,000원 주면 이 정도 줬는데 지금은 5,000원 줘도 이만 못 사고 하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푹 있었는데 이제 99민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같이 하층민들도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개항을 했던 고종과 민비 때문에. 특히 근데 고종은 또 왕이라서 왕한테 욕은 못 하잖아. 이 고종의 뒤에는 다 민비 인연 때문이다. 이걸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모군란한테 민비를 죽여라 하고 민비를 막 잡으러 다녔는데 아무튼 몰래 싹 도망쳐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어 민비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모군란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모군란이 이제 이게 반란이 진압이 안 되니까 이 도망쳤던 민비가 그리고 다시 흥순대원군이 이제 이 99군대가 흥순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거든. 흥순대원군 때가 왔다. 당신이 다시금 나라를 집권해 주십시오. 흥순대원군이 쫓겨났다가 다시금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숨어있던 민비가 자기 남편인 고종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보, 우리가 살려 그러면 다시 시아버지인 흥순대원군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를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래서 고종이 청나라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외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모군란의 90군대를 갖다가 진압을 시켜버리는 거야. 청나라가 들어와서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게 다 진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청나라가 이제는 어깨가 이제 꽉 세지는 거지. 야, 너가 우리 때문에 너가 살았어. 앞으로 이제는 이전까지는 일본에 조금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청나라가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조선 내에서 청나라가 간섭을 하기 시작해. 조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알겠어? 청나라 간섭을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모군란 이후로 이제 이게 우리가 개화파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돼. 개화파.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본받자.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본받자. 이거야. 즉 말해서 뭐냐면, 자 이제 이모군란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개화파들이 하마터면 흥순대원군이 다시 들어오면 이제 개화파들이 완전히 힘이 없어지는데 다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흥순대원군이 청나라가 납치를 해가거든. 청으로 흥순과 납치하면서 다시금 고종과 민비가 다시금 집권을 하게 돼. 그래서 다시금 개화파에 힘을 실어주는데 이때의 개화파들은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데 일본을 하자면 급진개화파. 일본 메이지 유신 성공했잖아. 정치, 제도, 문화, 교육, 군대 싹 다 바꿔야 돼.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급진개화파. 청나라 우리 양무운동 알지? 양무운동 그냥 제도와 정치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우수한 기술만 배우자. 이게 온건개화파야. 차근차근 나가자. 온건개화파. 나오는데 이제 이 급진개화파들이 이들이 이제 일을 벌리는 거야.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이렇게 천천히 가서는 도저히 어느 세월에 이 조선이 개혁하겠느냐, 근대화하겠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온건 개화파들을 다 쳐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확실하게 조선을 근대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일을 벌리는 게 갑신정변인데 이게 이제 3일 만에 끝이 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3일천하라고도 불러. 3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해. 아무튼 이렇게 갑신정변은 급진개혁을 주도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해서 삼아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역시 또 민비가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해. 또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와서 원래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이 일본 군대를 보는 식으로 했는데 일본이 이때만으로 청나라하고 싸우기는 조금 이게 부담스러웠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먼저 그냥 발을 빼버린 거야. 야, 내가 언제 도와준다 했어?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일본 군대가 그냥 도망쳐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급진 개혁파들은 뻥쳐버린 거지. 야, 일본 군대 너가 우리 도와주기로 했잖아. 청나라 군대 오면 너가 같이 싸워주기로 했잖아. 글쎄요. 안 들리는데 이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그냥 또 급진개혁파들이 진압당해가지고 이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일본으로 도망치자. 일본으로 쏙 하고 도망쳐버렸어. 좀 도망치고. 그렇게 된 게 이제 청해 개입으로 실패인 게 바로 갑신정변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역시 여전히 그러면 이제 또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왔지, 그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야. 청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와서 하마터면 일본 군대하고 싸울 뻔했잖아, 그지? 하마터면 일본 군대가 도망쳤지만 하마터면 일본 군대하고 싸울 뻔했단 말이야. 일단은 아직까지 조선 내에서는 반은 일본, 반은 청나라 이렇게 세력이 비슷하단 말이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게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한테 이게 조약 하나를 갖다가 맺어. 그게 바로 텐진조약을 맺어. 중요한 거야. 텐진조약. 갑신정변에 텐진조약을 맺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조선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빠지려면 동시에 빠지고 들어오려면 같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만약에 조선 정부가 조선 왕이 어느 한쪽에 군대를 요청하면 들어오는 군대가 다른 나라에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나라 군대도 같이 들어오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청나라에 만약에 군대를 요청하면 청나라가 일본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왕한테서 우리 군대가 들어오고 연락받았다. 알려주면 알겠다. 우리도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서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일단은 전쟁을 안 싸우려고 그런 조약을 맺은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텐진조약. 같이 빠지고 같이 들어온다. 알았지? 중요해.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있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져. 동학농민운동. 동학이 뭐냐? 동학은 동쪽의 학문. 우리가 천주교로 갖다가 서학이라고 불렀어.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서학에 반대해서 우리만의 학문,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최재우가 이제 동학을 만들어내. 근데 이제 내용은 비슷해. 이렇게 천주교도 보면 하느님 밑에는 다 인간은 평등하다.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우리 백성이 곧 하늘이다. 백성을 무시하는 왕은 망하는 왕이다. 이런 어떤 그런 약간 평등 사상이 딱 비슷해. 그리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이 많은 농민들이 이 동학을 믿게 된단 말이야. 이때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어떻게 제사는 안 지낼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상은 비슷하니까 우리는 동학 할란다. 동학 믿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지. 이렇게 많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탄광오리가 있어. 아주 못된 놈이 백성들의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이 정부 이 탄광오리 이
이 새끼들 말이야, 얼만큼 우리를 빼먹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야. 1차 농민운동이야. 1차 농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막 이제 농민운동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는 또 군대를 갖다가 그지 보내가지고 진압을 하라 하겠지. 진압이 안 돼. 인원수가 몇만 명이 되는 거야. 막 농민운동이 자꾸 막 이제 그동안 불만에 쌓였던 농민들이 계속 합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인원수가 엄청나게 가지고 이 조선의 군대로서는 아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아직 별기군은 몇십 명밖에 안 돼. 몇십 명. 이것도 아까 임원군란 때 이것도 없어져 버려. 이것도 다 해체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90군데밖에 없는 거야. 조선에는 그 90군데 가지고는 몇만 명의 이 농민들을 갖다가 이게 반란 농민들을 진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고종과 민변은 누구를 불러? 또 청나라 군대를 부르는 거야. 우리가 청나라 군대가 오는데 펭귄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한테 알려줘. 일본 군대가 또 들어와. 그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연합 군대가 우리 동학 농민 이 운동하는 우리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총을 들고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래서는 우리가 싸워보면 진짜로 거의 100% 그냥 이렇게 패배할 거는 분명하거든. 엄청난 사람이 죽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조선 정부 관리하고 동학 농민 지도자 대표과수로 협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해산할게. 해산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그냥 강간어리들 다 처벌해줘. 처벌해주고, 그리고, 뭔가 이게 외세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이렇게 힘없게 대응할 게 아니라 외세에 대해서, 아무튼 뭔가 좀 아까 신분제도 좀 없애고, 신분제도 없애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개혁을 좀 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 일부분은 이제 조선 정부가 알겠다. 그렇게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진 이제 해산한단 말이야. 그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싸우기 전에 자신 우리가 해산을 해. 그러면 이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 청나라 군대는 돌아갔어. 일본 군대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일본 군대가 안 돌아가고 일본 군대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지 해가지고 고종이 사는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 고종을 인질로 딱 잡아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청나라 이제 너가 우리한테 덤비들어도 우리가 이제 너보다 힘세다.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한판 붙어보자. 이래 된 게 바로 조선. 그래가지고 1차로 해서 이제 아까 해서 이제 자신 해산했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동학농민군이 이런 일본군 이 새끼들 물리치러 가자 해가지고 2차로 다시금 농민 봉기를 했어. 근데 일본군에 의해서 대참패를 당해. 일본군과 우리 관군, 연합군에 의해서 대참패를 당해. 거기에서는 완전히 기관총이 있을 때 쏘는데 거기서 그냥 대부분 앞 사람이 죽으면 뒤에 있는 농민군들은 도망가든지 피해야 될 건데 그 죽는 걸 보고도 계속 그냥 공격하러 들어갔대. 그 죽창 하나 들고. 그래서 몇만 명이 죽어. 엄청난 인원이 죽었어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이 조선에 대해서 영향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야 우리 빠진데 왜 너는 안 빠져? 너도 빠져. 우리 안 빠질 건데 이제 앞으로 조선은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청나라가 이 자식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선 내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투가 벌어지는 게 바로 청일전쟁인 거야.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져. 근데 누가 이겼다?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를 했다. 청나라도 이제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청나라도 이제는 여기도 신식무기도 만들고 뭔가 만들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청나라가
완전히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동아시아는 일본이 이제는 가장 막강한 국가가 되어버린 거야. 알겠어?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러다가 아무튼 이제 고종이 이제 이렇게 일본이 이제 너무 힘이 세지니까 고종은 어디로 가야 돼? 청나라는 일본한테 안 되고 일본은 너무 세지고 아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손을 벌린 게 러시아한테 손을 벌린 거야.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있는 조선을 아주 탐내했잖아. 그래? 내가 네 손 잡아줄게. 응? 일본 자식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큰데 일본쯤이야. 우리한테 우리만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라는 게 있어. 아관 파천이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을 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란 걸 세워. 대한제국. 야 우리도 이제는 조금 우리도 제국으로 좀 살자. 우리도 큰 나라로 좀 살자. 뭐 그냥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그냥 참 힘없는 나라의 왕이 그냥 옷 뭐 좋은 거 입고 야 이제부터 나는 이제 황제 할 거야 황제. 난 황제다 황제. 이러면 누가 주변에서 황제를 인정해 주나? 근데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서 그냥 나 황제 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에 어디도 우리가 말이야 밀리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계획을 실시해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힘을 키울 거야. 그런데 우리 소리지 그죠? 러시아가 뭐 일본이 가만히 있나? 그래라 하고 있을까? 아니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야? 을사소야. 그러다가 또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어.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야. 거기서 일본이 또 승리를 해요. 러시아도 박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러일절 끝으로 이제 을사소약을 맺게 되고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병합으로 우리는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다. 물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뭐 독립협회도 있었고, 뭔가 이제 이렇게 이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채우면서 광무개혁이라 해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개혁을 해보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은 이 러일 전쟁을 끝으로 그냥 다 그냥 이 일본이 이제 최고 1인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제국은 있을 수가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만민공동회, 광민공동회를 해서 이렇게 우리 조선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끝! 아이고 힘들었다. 끝!